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혼돈의 토트넘에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손흥민이 맨유전에서 리그 9호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말 뉴캐슬전에서 수비의 불안함을 노출하며 1대6이라는 참패를 당해 결국 스텔린이 감독 대행까지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디언지의 표현대로 토트넘은 희망이 없는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맨유라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제이든 산초에게 실점하며 불길한 전조가 깔렸는데 지난주 뉴캐슬전 악몽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이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전반 38분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수비수 4명 사이로 질주하기도 했고 전반 42분경에는 빠른 역습 상황에서 페리시치가 공을 몰고 갔는데 중앙으로 달려온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직접 슛을 한 공이 골키퍼 바로 앞으로 가서 막혀버렸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페리시치에게 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듯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좋은 역습 기회를 놓쳤지만 맨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페리시치가 놓친 공을 다시 잡은 맨유는 전방으로 달려가는 레시포드에게 길게 연결했고 레시포드는 두 번째 슛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페리시치는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직접 찬 슛이 막히기도 했지만 왼쪽 골라인으로 나가 코너킥이 되는 공을 살려 패스 미스를 범해 두 번째 골로 연결되게 만들어 역적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면서 역대 최악의 계약이라며 이젠 노골적으로 페리시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때 손흥민 억제기라 불렸던 페리시치에게 토트넘 현지 팬들은 이제 국내 팬 못지않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점유율 39대 61로 맨유에게 중원에서 완전히 밀렸고 역습 기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두 팀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가디언은 이런 토트넘을 두고 여전히 감독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는 난장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난 뉴캐슬전처럼 대량 실점할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원정원 맨유 팬들은 더욱더 토트넘을 자극했습니다. 맨유가 2대0으로 앞서 나가자 해리 이적송을 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에서 해리 케인 우리 6월에 만나요 라는 가사로 토트넘 구단과 팬들을 조롱했습니다. 토트넘은 완전히 멘탈이 흔들리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준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종료 후 하프타임 라커룸에 들어와서 왜 안되겠어, 우리도 45분에 2골을 넣을 수 있잖아 라며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 인터뷰에서 전반전 후 손흥민은 지난주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 이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며 그래도 홈팬들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 열렬히 응원해준 홈 관중에게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팀이 부진하고 감독이 바뀌고 부상자가 속출할 때도 강한 멘탈로 팀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이날도 팀과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후반전 토트넘은 투혼을 보여주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후반전 대반전의 시작은 후반 4분에 나온 손흥민의 드리블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을 잡더니 특유의 드리블로 맨유 수비수들을 제끼며 6명이 달라붙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 문전화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뒤에서 페르난데스가 교묘하게 팔을 잡아 끄는 반칙성 플레이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심판은 반칙을 부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비록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견고한 맨유의 중원과 수비를 뚫어내며 팀의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이후 사기가 오른 토트넘은 계속해서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왔고 결국 후반 11분 포로가 만회골을 터뜨리며 추격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후반 34분 케인의 영리한 얼리 크로스에 이어 오른쪽으로 세단 손흥민의 오른발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히 케인의 정확한 크로스가 극찬을 받았는데 사실 손흥민의 슛이 넣기 쉬운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을 깎아차는 기술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발에 잘못 맞은 것처럼 보인다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대로 차면 골키퍼에게 걸릴 수도 있었지만 지능적인 슈팅으로 골키퍼를 피해 골망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골은 오랜만에 보는 멋진 손캐 조합의 골이기도 했습니다. 동점골을 넣은 손흥민은 특유의 세리머니 대신 메이슨 감독 대행에게 달려가 격하게 포옹했습니다. 메이슨은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이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끌었는데 전반전 2골을 먹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후반 10분 페드로 포르가 골을 넣을 때도 웃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동점골을 터뜨리자 메이슨 감독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감독을 안아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은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동료로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 뛰며 오랫동안 함께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메이슨 대행은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그는 자신에게 공이 올 것이라 믿었다. 계속 뛰었고 후반전에 골을 넣어 매우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한 메이슨은 손흥민을 두고 최고 선수의 정신력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메이슨이 이날 경기에서 다시금 토트넘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답은 월드클래스 선수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을 살려내는 것이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과거와 같은 절묘한 패스를 보여주고 손흥민은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동점골은 손흥민과 케인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메이슨 감독 대행은 지난 2021년에도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었을 때 마지막 6경기를 맡았는데 이번에도 콘테 감독과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경질되자 남은 6경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1년 메이슨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았을 때 손흥민의 결승골로 역전시키며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이번에 지휘봉을 잡을 때도 손흥민이 역시 골을 넣어주며 팀을 살려주었습니다. 메이슨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손흥민이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는데 감독 대행을 맡기 전이었던 2020년 손흥민이 레드카드를 받자 상대팀 선수와 팬들에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손흥민을 옹호하는 글들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이슨은 손흥민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메이슨 감독 대행은 6년여 동안을 토트넘에서 코치 생활을 하며 단 한 경기만의 토트넘 팀을 변신시킬 수는 없지만 토트넘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골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동안 콘테가 억적이었냐면서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에 손흥민은 5경기 3골을 폭발시키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콘테 감독이 떠나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과 라이언 메이슨 체제에서 활활 날고 있습니다. 그동안 콘테는 미들에서 손흥민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많이 안겨주었다면 콘테가 떠난 이후 손흥민은 중원을 누비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강팀 맨유를 상대로도 슈팅 3회, 드리블 시도 4회 성공, 키패스 1회 등을 기록하며 놀라운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맨유진은 손흥민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의 중앙 수비수로 풀타임 활약한 린델로프는 후반 27분 토트넘의 속공 상황에서 드리블하는 손흥민을 거치게 넘어뜨려 경고를 받았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린델로프에 대해 손흥민에게 파울을 가했을 때 퇴장당하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맨유의 측면 수비수 달롯에 대해선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페이스가 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적인 본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 어떤 수비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남은 6경기에서 다시금 맹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를 바라고 있는데 팀에 부상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페리시치의 기용을 아직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페리시치가 후반전에 벤 데이비스와 교체되어 나가자마자 손흥민의 골이 터졌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페리시치가 여전히 전방까지 올라오는데 패스를 안하고 느려서 상대방 수비수들을 다 끌고 온다며 이 때문에 역습도 잘 안되고 상대의 밑집 수비가 만들어져 슈팅 공간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팬들은 다음 경기에는 부상을 회복한 벤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드리블과 손캐 뒤에 합작골이 나왔다는 것은 이후 경기에서도 이같이 과거의 토트넘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맨유전에서 손흥민의 극적인 동점골을 본 현지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손을 공격수로 활용해야 한다. 그를 미드필더로 사용하지 마라. 그는 최고 득점자 출신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